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구청에서 잇따라 빠져나가고 있는 상가, 남구청의 무리수와 자산관리공사의 안일한 태도가 화를 불렀습니다. 최근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대공광장 일대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에 대한 실제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에너지와 농생명 등 핵심 분야를 정해 유치에 나서겠다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빛가람 혁신도시. 5년 만에 인구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이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남도도 유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일단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예술, 해양 분야 등 4개 부문을 핵심으로 정해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기관 위주로 정부 쪽에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남도는 이전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필요하다면 빛가람 혁신도시처럼 광주시와 공동 유치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이미 추진해온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국립심내혈관 질환센터 등 조선해양, 건강보건, 농수산, 문화체육 분야의 20개 기관 유치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도에 실익이 있는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을 지핌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곧바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분류 작업에 나서면서 전국 시도 간 공공기관 유치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어제 건물 일부를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광주 남구청사에서 상가가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때까지 이 청사를 새로 마련한 남구청 그리고 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오간 계약서와 공문들을 살펴보니 그 뒤에는 상가 활성화를 해야 했던 남구청의 무리수와 자산관리공사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남구청사 이전 추진 당시 남구청은 백운광장 쪽에 새 청사를 만들면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역시 22년간 건물을 위탁받아 임대료를 받으면 남구청의 공사비를 전혀 받지 않아도 7억 원의 순이익까지 생길 거라는 낙관적 예측으로 논리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장밋빛 청사진은 청사 첫 임대율이 6%를 간신히 넘기며 나쁘끄러운 낙관으로 드러났고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청사가 잘 안 되니 더 난처해진 쪽은 남구청이었습니다. 남구청은 전임 청장 시절인 지난해 쇼핑몰 업체인 광주 메가몰에 건물 임대를 전담시켜 단숨에 공실률을 제로로 만든다는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공실률 65%였는데 임대사업 100%가 완료된 그 계약서까지 이렇게 자산공사에서 받은 입장에 굉장히 좋아하셨죠. 대신 조건이 많았습니다. 24억 원을 들여 민원실을 구청 밖으로 빼줘야 했고 16억짜리 에스컬레이터도 지어야 했지만 남구는 속도를 내 추진했습니다. 광주 메가몰이 촉박한 일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잦은 일정 변경으로 리스크가 크다며 입점을 포기하자 출장까지 가며 붙잡았습니다. 청장님도 이제 실장님도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진짜 뒤집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돼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급했던 남구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문을 자산관리공사에 보내게 됩니다.
광주 메가몰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남구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공문입니다. 만약에 이 재정 마련이라는 공문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강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3차례 4차례 했습니다. 이 임대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우리 남구청이 져야 될 부담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대목 등을 빌미로 남구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남구청은 그러나 광주 메가몰 계약으로 인한 위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애초에 임대 사업을 제한하고 위험 부담을 설명해주지 않은 공사가 문제라며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캠코 입장은 그 남구의 문서 자체로 이미 그 효력 자체를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첫 단추를 잘못 깬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책임 있는 수습은 뒷전인 채 공문 전쟁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사이 사태는 예견된 파국을 맞이한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대공광장 일대에 대해 이달 안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해 내년 장마철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공광장에서 봉선동 모 신협까지 505m 구간에 너비 2.5m, 높이 3m짜리 하수관 2개가 시공됩니다. 오늘 출근길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20에서 60mm,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살짝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환절기로 접어든 만큼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장성은 26도, 담양은 27도를 보이겠고요. 목포가 27도, 무안과 영암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26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살짝 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지난 여름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나눠줄 손 선풍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MBC가 이 선풍기 구입처를 확인했더니 전자제품과 무관한 의상실이었고 더욱이 간부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7월 말 진도군이 취약계층에게 나눠준다며 구입한 작은 손 선풍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모두 800여 개를 900여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저 8,000원 초반대인 상품을 12,000원씩에 계약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황당하게도 학생 교복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의상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진도군청의 간부공무원 한모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님 잠시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저는 잘 몰라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발주를 하셨잖아요. 납품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도군은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부공무원 부인의 가게인 줄 알고 있었지만 계약과는 무관하고 의상실, 사업자 등록증에 잡화가 포함돼 있어 하자도 없다는 겁니다. 진도군의 홍보물품 제작업체는 10여 곳, 전문업체에는 정보조차 주지 않고 상관 부인의 의상실에 먼저 사업을 제안했는데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습니다. 전 광고사를 다 검토해가지고 그럴 시간은 사실 되게 부족했던 거고 손을 먼저 잡았는데 거기가 뿐이고. 이렇게 납품된 수백 개의 손 선풍기는 읍면 무더위 쉼터 등에 비치했다고 했지만 더위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꽂지 안 쓰죠. 더웠는데. 몰라. 안 죽게. 약게 생겼구나. 진도군이 수의계약으로 손 선풍기를 구입한 예산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내려보낸 특별 교부세 1,550만 원에서 지출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어제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노사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기독병원뿐만 아니라 전대와 조대병원도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력을 충원하라! 간호사와 진료지원 등 병원 핵심 인력이 포함된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독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지난 7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 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무리 없이 운행될 계획이지만 외래진료와 병실 업무에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다시 치료를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노사는 4가지 쟁점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10여 명 규모의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 신규 간호사의 업무 숙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병원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다른 요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다시 찾고 싶고 취업하고 싶은 병원, 자긍심 높은 병원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병원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주 52시간 근무 문제와 인력 충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주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지부의 파업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12일에는 전대조대가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14일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지부나 강주시립요양병원 지부도 연이어서 파업할 것입니다. 기독병원에 이어 또 다른 대형 병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광주에선 무등산 국립공원이, 전남에선 월출산과 한려해상,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오는 13일부터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내 음주 단속은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2차례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설치 기준을 완화한 조례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난달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서 보성군이 설치 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택 이격 기준을 올해 초 500m에서 200m로 완화한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지만 불과 반년 만에 종전대로 500m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해 군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와 별도로 태양광 시설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세부 시행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서남부 주력 업종인 조선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하면서 고용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업 현장에는 인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영암 대불산다입니다. 출퇴근 차량들이 도로변에 질비합니다. 한산했던 올 초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고용도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불산단 고용인원은 6,8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3% 증가했습니다. 현대 사모중공업 등 지역 중대형 조선소의 수주 회복으로 조선업종의 인력 수요가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기능 인력이 대불산단이 1,000여 명, 현대 사모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은 1,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최대 호황을 누렸던 지난 2011년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만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장기 불황으로 조선 기능 인력들이 대거 타지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벌써부터 심각한 구인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공정의 타지를 빚고 또 이제 그 추가 인건비가 발생되다 보니까
야간 할증 작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숙련된 기능 인력을 단시간에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기 해경 정비창이 목포권에 유치되고 협력업체들이 선박 건조 사업에 뛰어들면서 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서남부 주력 업종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이면에는 인력 부족 사태라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윈윈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창업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광주시는 총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2년간 청년 창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서 창업한 지 2년 이상 5년 이내인 청년 창업 기업으로 기업 대표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청년 구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만 해당합니다. 올해 들어 광주와 전남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광주와 전남에 공급한 주택 물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 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광주와 전남에 공급한 주택 물량은 4,68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포인트 줄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업체 광주 지역 공급 물량은 4천여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 남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남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보길도를 둘러보고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가들이 보길도에 모인 사연이 궁금한데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년만답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하는 대표적인 연례 전시인데요.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입니다. 올해 주제는 연꽃을 닮은 이상향 보길도인데요. 네. 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작가 17명이 보길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4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 것입니다. 네. 이 전시는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9월 30일까지 개최하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남도 문화를 이해하고 재해석했는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보길도를 두고 연꽃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가다가 보길도의 아름다운 경강에 반해서 그곳에 머문 윤선도는 섬의 산세가 피어나는 연꽃과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섬 속의 낙원은 보길도에서 자연의 이상향을 꿈꾼 그의 발자취를 쫓아보니 작가들은 그곳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생활 속에서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작가들이 이 밖에도 남도의 아름다운 해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여행하면 술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예, 보길도 가는 길에 해남에 위치한 해창 주조장에 방문해서 남도의 독특한 맛과 정취를 느꼈는데요. 숙취 없는 막걸리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네네. 보길도에 도착한 작가들은 먼저 공룡알 해변과 국내의 최고로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망끝 전망대에 도착해 빼어난 경관을 감상했고요. 이튿날 섬의 동쪽 끝자락에 해안 절벽의 우암 송시열이 자신의 귀한 글을 심정을 한탄한 시를 새겨놓은 글쉼 바위 앞에서 서인 송시열과 남인 윤선도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작가들은 과거로 돌아가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노래하고 당시의 무릉도원을 이야기하며 보길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고 박물관이며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상적으로 본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곳에 전시된 모든 작품들이 다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하루케이 작가의 산수를 담다 보길도 기행도라는 작품인데요. 네. 작가는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추억과 풍경을 도시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네. 도시락을 싼다. 맛을 선정하고 색깔을 상상한다. 빨간 대나무 그릇에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 있는 섬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과 추억을 떠올린다. 도시락을 꺼낸다. 나와 그들과 관객은 이 추억을 하나씩 꺼내 먹는다. 시적인 표현이네요. 참으로 소품 같은 발상이죠. 네네. 예,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참 아름다운 그리고 창작의 느낌을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골판지를 다시 재활용해서 붙이고 색을 입혀 아름다운 보길도의 밤하늘을 표현한 양라희 작가의 작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참여 작가분들과 그리고 또 전시를 보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해외로 떠나는 요즘에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이 지역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 답사하면서 우리 남도의 소중한 문화와 유산을 이야기하고 또한 추억에 담아 독특한 예술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370여 년 전 고산 윤손도가 털을 잡은 보길도에서 받은 감동을 이번 전시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오지일 선수였는데 올해 13년 차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센터 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갔습니다. 오재일에서 올랐어요. 쉽죠. 지금도 정타로 맞췄는데 2루수 옆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조수행의 1타점 적시타. 오늘 되게 또 유명했고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센터 쪽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당장 넘어갔어요. 김재환의 시즌 34호 홈런. 끌어당깁니다. 1루간 적시타. 적재로 3루자 김재환의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루자 3루까지 3루 공 빠졌고요. 그 사이에 정진호도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3루 타격, 3루 투역기 끌어갑니다. 허경민의 2타점 적시 2루타. 원볼 원스트라이크. 3루 타격, 자 땅볼 유격수 물러났습니다. 2루 포스 그리고 3루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지원의 득점. 7대 1로 따라가는 기아 타이거즈. 투앤투. 투수야 빠져나갔고 지면서 깜깜합니다. 허경민이 또 2명의 주자를 불러주었습니다. 수비 싸움 막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원준의 타구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강민기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14대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과기원 등 4개 기관이 공연용 AI 로봇을 개발해서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때 야외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스트 광주과학관 등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고 이 가운데 하나로 공연용 소형 AI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과 예술의 융합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선 교육청과 협의기간이 최소 1년가량 필요한 만큼 제안서 제출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경우 지난 6월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6개 공원 7개 지구에 모두 183개 업체가 의향서를 내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 자택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박 회장의 가족들이 직접 살았고 남도 예술가들이 모였던 본체와 사랑채에서는 근현대 건축물의 특징을 엿볼 수 있고요. 넓은 잔디밭에서는 조각작품 14점을 벤치에 앉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그려보는 독후화 그리기 대회가 광산구 장덕도서관에서 10월 9일에 열립니다.
지금은 대회에 참여할 어린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회 전반에 관한 내용은 광산구 통합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재배법이 개발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희귀한 댕구알 버섯이 장성의 한 과수원에서 7개 채나 발견됐습니다. 친환경 농법이 보급되면서 버섯 균사체가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초 발견자인 과수원 주인은 이 버섯을 인공재배법 연구와 친환경 농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민간 차원에서 북한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진안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한반도 통일기원 북한미술 작품전을 여는데요. 북한 인민의 일상이나 자연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